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김진영 선생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행정작용법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입법, 행정이 파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여러분이 아마 접해보지 않으셔서 많이 생소할 겁니다. 특히 행정입법 파트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행정입법 내용으로 가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런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법원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특히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규율돼야 되는데 법에다 모든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바뀌고 세부적인 건 행정입법이 등장해서 법률에서 행정입법에다가 세부 내용은 위임합니다. 그래서 명령, 규칙, 행정입법 등이 등장하죠. 우리 공무원 시험 과목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법률에 쓰지 않고 하위법에다 위임하도록 해서 행정입법으로 공무원 시험 과목을 바뀔 수 있게 했습니다. 자주 바뀌는 거고 시대에 따라 맞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건 행정입법에다가 세부 내용을 쓰게 됩니다.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에다가 많은 걸 쓰게 됐죠. 현대국가에서는 행정입법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법권은 원래 입법부 갖고 있는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행정입법은 만들 수는 있지만 자기 멋대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상위법 위임이 있어야 되며 그때 위임할 때도 포괄 위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포괄 위임 안 되고 개별 구체적 위임을 할 때만 행정입법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행정입법은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는 일반 권력관계에 규율한다면 이게 바로 법률이고 법규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법규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과 법규명령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법률 아시죠?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법규명령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 내부자만 규율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저번 시간에 특별 권력관계라고 해서 이들만을 규율하기 위한 건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훈령, 고시, 법규범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자기 부대에만 있는 외박규정, 휴가규정, 공무원 되셔가지고 여러분 근무규정, 또 출장 나갔을 때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은 행정규칙입니다. 이들만 규율하지 국민을 규율하지 않는 것 이걸 행정규칙이다라고 해서 이런 건 법규범이 아닙니다. 행정입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법규명령이 있고 여기 행정규칙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게 됩니다. 행정규칙은 내부자만 규율한 거고 법규명령은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를 규율하는 것이 법규명령, 대통령령입니다. 저는 이 법률 법규명령 규율 받지만 여러분이 공무원 되시면 여러분은 행정규칙의 규율도 받죠. 특별 권력관계니까. 저 같은 민간인은 행정규칙을 규율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양은 좀 많지만 행정입법의 체계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헌법 있고 법률 아래 행정입법 있죠. 행정입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있죠.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해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을 규율하는 것 법규명령이 있고요. 아까 내부자, 특별권력 내부자만 규율하면 이게 행정규칙입니다. 법규명령은 다시 법규명령은 법 아래에 있으니까 법률 종속명령이 일반적이어야 되고 이게 보통입니다. 법률 종속명령이 있는데 특이하게 법과 대등한 법률 대의명령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나오죠. 종속명령은 일반적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또 있습니다. 위임명령은 상위법 위임받아 국민의 권리 새로운 걸 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거고 집행명령은 법령 시행을 위한 절차 형식 등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이걸 정리해 보면 종속명령 일반적인데 특이하게 법과 대등한 법률 대의명령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 재정경제명령, IMF가 왔다, 경제위기가 왔다, 군사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하고 재정경제명령 발동해서 은행 거래를 며칠간 중지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률 대의명령이어서 법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예외적인 거죠. 행정입법인데 법과 같으면 이건 예외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이 바로 종속명령, 위임명령이죠. 위임명령은 상위법 위임받아 국민의 권리 의무 새로운 정하는 거. 위임받았으니까 위임명령이에요.
집행명령은 절차 형식만 정하고 국민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걸 정하지 않는 거. 절차 형식, 서식. 공무원 대서 여러분 서식 있잖아요. 인감증명 서식. 그 서식 같은 걸 규율한다면 집행명령이라고 해서 법규범이지만 절차 형식만 규율하는 겁니다. 행정규칙은 훈령, 지시의 규율, 일명령 등 일명령 남자분들 군대 있을 때 근무자 명령 이런 거잖아요. 훈령, 지시. 공무원들은 어디 나가면 상품권 이런 거 받지 말아라. 이런 훈령을 하게 됩니다. 법규명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국민을 규율하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법이기 때문에 위임받아서 또는 조문공포, 재판기준 법원이 됩니다만 행정규칙은 그들 내부자 규율하고 국민을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 없이 조문공포, 법원, 재판기준이 될 수 없는 거 이게 행정규칙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공부하는데 법규명령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실제로 사례로 그 실례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실제 있는 조문이에요. 이러면 법규명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도로교통법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에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실시한다. 1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조문입니다. 1항과 2항 버스 전용 차로제 어쩌고저쩌고 한다 했는데 2항에다가 전용 차로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전용 차로 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 쓰기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뭐를 위임할 것인지 차로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 그 세부적 구체적 내용을 위임했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전용 차로제의 모든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포괄 위임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괄 위임하면 안 되고 개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해서 위임해야지 전면 포괄 위임 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구체적 위임을 해줘야지 포괄 위임하면 안 된다. 이런 위임을 하면 안 되게 되고 이거 위헌 결정 나거나 나중에 재판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니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겠죠. 대통령령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이에요. 구조 전용차로 종류에서 전용차로제 뭐뭐는 별표 일과 같다라고 쓴 다음에 다시 또 이에 따른 내용은 어떤 설치된 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취소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시행령에서 부령에다 또 정한다고 한 번 더 위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재위임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령 이걸 보고 부령 이렇게 하고 대통령령을 시행령, 이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게 행정입법 중 위임명령들입니다. 위임받아서 새로운 걸 쓰게 되고 이제 이 다음에 행정자치부 부령이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게 하위법으로서 법률 아래 있으면서 메꿔주는 행정입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게 행정입법이죠. 신뢰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법규명령의 신뢰를 우리가 본 겁니다. 행정입법. 그래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저렇게 정리하시고 법규명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봤습니다.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행위예요. 행정청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 세금 부과 등 입영영장 부과 등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은 이렇게 하고 작용법으로 와서 행정행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청, 서울시장이 나에게 세금 부과 처분을 내리면 억울한 개인은 이걸 가지고 소송 들어가서 원고로서 권리구제를 받을 거예요. 그럼 누가 원고될 거냐? 공권자가 있고 반사적이 있었다. 오늘날 법률상 보호가 있다고 그래서 이들도 원고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고적격 문제였다면 반대로 피고적격에서 누가 될 거냐?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이 있었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돼 있어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서 서울시장이 이게 처분 내리지만 세금 부과 내리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행정행위죠. 그러면 처분 개념이 처분이 되면 소송되는데 처분이 뭐냐? 이렇게 우리 법은 써져 있습니다. 처분이라면 행정청에 하는 구체적 사실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주는 행정적용 및 처분의 심판에 대한 제기를 말한다. 소송법 2조에 써져 있죠. 즉 이 말은 이 처분에 해당되면 쟁송 들어올 수 있다.
처분 안 되면 쟁송 들어올 수 없다는 건데 이 법적인 처분 개념을 학문적으로 용어를 달리 해석하면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처분과 같다 다르다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공부하기는 편하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왜 저희들이 처분을 공부하냐면 원고가 누가 되는가를 공부하고 피고 누가 되는가를 공부했다면 처분이 된다면 소송되고 처분이 안 된다면 소송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세금 부과야 전형적인 처분이 되죠. 근데 경찰관이 아침에 교통 수신호를 막 한다는 겁니다. 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처분 될까요? 또 그 직원들이 엄마들에게 일을 많이 납시다 하면서 막 캠페인하고 다녀요. 길거리에서. 결혼 빨리 합시다. 일을 많이 납시다. 이렇게. 그거 처분 될까요? 어떤 것들은 처분되고 어떤 건 처분 안 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행정행위를 얘기하고 행정행위는 처분 개념을 학문적으로 밝힌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번째입니까? 벌써 두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세상의 위탁독권으로는 생보금을 지급한다. 자, 또 생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행위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지요. 기속행위는 강행복규 공권 성립에 소송 들어가죠. 재량행위는 공권 성립하지 않아 소송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기속과 재량이 돼 있고 기속을 확대하고 재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속과 재량은 영어 특강에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속과 재량에서 기속을 확대하고 재량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더 붙여봅니다. 기속행위는 법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말 바꿀 수가 없어요.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법대로 공문은 따라야 되니까 이걸 바꿀 수 없다. 불가변력이 있다. 법대로만 해야 되니까 거기다 뭔가 부차적인 부관 같은 걸 붙일 수가 없죠. 부관 등을 못 붙입니다. 기속행위는. 근데 재량은 알아서 하니까 돈 줬다가 나중에 말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가변력 없어서 말 바꿔도 되고 재량이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다 부관 등을 붙여서 스스로에게 일정한 거를 하도록 부관 등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기속과 재량은 이런 실익 때문에 나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앞에서 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지 이걸 지금 암기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실익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속과 재량은 일단 나누시고 기속과 재량이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기속은 공권돼 입법되니까 소송되고 재량은 공권한데 입법 아니야 소송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량의 일탈남용론 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번에 했던 건 이거였죠. 영수축에서 행정기획청권 경찰 신고하면 출동해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론입니다. 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할 수 있다. 일탈은 외적관계 어긋나는 거 일탈, 내적관계 어긋나면 남용 이렇게 됩니다. 외적인 거 어긋났다 일탈.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일탈 청소년 대보신 적 있잖아요. 일탈 외적관계, 남용은 내적관계. 그럼 재량은 원래 소송 안 되지만 일탈 남용이 있으면 입법이 돼서 소송이 됩니다. 일탈이 뭘까요? 법률에서는 미성년자 술 판매 업소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할 수 있다. 6개월 이하에는 재량을 줘놨잖아요. 6개월 이하에서 재량을 줬는데 공무원이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법에 없는 걸 해버린 거죠. 재량이라 해도 이 범위 내가 아니라 법에 없는 걸 했으면 이건 일탈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위법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3개월 영업정지 내려서 범위 내는 들어왔지만 조리 일반원칙, 비례원칙 어긋나거나 한 번인데 한 방에 취소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남용이 돼서 위법하게 됩니다. 외적관계, 내적에 어긋나면 위법하게 되죠. 그래서 일탈남용 위법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기속이면 공권소송돼. 재량은 공권소송 안 돼. 소송 안 돼. 근데 재량도 일탈남용 있으면 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숙과 재량과 일탈남용론 이렇게 나오고 교재를 보시면 일탈남용론에 대한 판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걸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 중에 확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처분성 논란이 있지만 확약은 단계적 결정에서 이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약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 이번 주말에 영화 보여줄게. 약속하죠. 내가 이번 주말에나 뭐해? 너를 데리고 여행을 갈게.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행정청도 개인에게 약속을 하죠. 무허가 건물 자진 철거하면 아파트 주권 준다는 행정청 일방적 약속. 그 행정청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게 바로 확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었겠죠? 신뢰보호가 주장될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근데 행정청이 이걸 이제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쟁송 들어가고 다투고 이러겠죠? 그게 바로 확약, 약속이죠. 공무원을 어떻게 뽑겠다. 뭐 이런 것도 약속, 확약 이런 것들입니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약속, 확약이다라고 하죠.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행정행위 내용입니다.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시기 전에 행정법은 아마 허가받고 영업하고 인가받고 어쩌고 또 영업허가 취소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행정법에서 하겠지라고 했지만 그 행정법에 방금 말한 그 전형적인 데가 행정행위 내용 허가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가장 크게 분류해보면 여러분 교재에는 아주 자세히 써져 있는데 뼈대를 해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바로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집니다. 행정행위는 두 가지로 돼요. 법률행위적 행위는 개념이 의사표시 요소로 하고 효과 발생은 행정청의 의혹대로 발생합니다. 여기 의혹대로란 말이 좀 세련되기는 했지만 속된 말로 행정청 마음대로 공무원 마음대로 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공무원 마음대로 해주는 행위가 법률행위적 행위.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법률행위적 행위. 법률의 규정대로 의사표시 없이 법대로 나타나는 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법대로만 나타나니까 법대로만 해야 되니까 공무원은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허가인가 이런 건데 A가 술집을 차려서 허가 신청했더니 학교하고 가깝고 뭐 미성년자가 많이 올 것 같고 또 주민이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행정청 의혹은 안 해주고 싶은데 애가 사정하니까 간신히 해주게 됩니다. 모든 건 행정청 마음대로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재량이고 술집 해주지만 방음시설을 완벽히 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라고 부관등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허가인가 대표적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위는 졸업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하는 행위가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이건 법대로만 해야 되니까 기속행위며 부관등을 붙일 수가 없죠. 법대로만 해야 되니까 법에 따라서만 해야 되니까 증명서 발급을 법대로만 하지 뭐 공무원이 재량 여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속행위죠. 그리고 법대로만 하니까 부관등을 붙일 수 없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공증, 통지수리 등 이런 것들이죠. 공증 같은 게 여러분 등초본 떼서 발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공증행위입니다. 이래서 법률행위적 행위, 준법률행위가 나눠지는데 대분류가 됐죠. 여러분이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 법률행정행위는 행정청 마음대로 하니까 재량인 것이 대부분. 준법률행위는 법대로만 하니까 기속인 것이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관은 따로 얘기하니까요. 이것이 법률행위적과 준법률행위적이 있는데 법대로만 당연히 이루어지는 준법률행위는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것은 법률행위적 행위에서 허가인가 특허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더 들어가 보면 명령적 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명령이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하죠. 군대에서 군인에게 명령하듯이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해서 아래다가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하명이 대표적이죠. 통행금지, 세금 내라, 하명. 허가받고 영업해라. 면제요? 군대 면제입니다. 형성적은 뭔가 바꾸는 거죠. 신분을 바꿔주고 공무원 임명해주고 확 바뀌는 거 형성적 행위입니다. 특허인가 대리가 있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명령적 행위는 적법요건이지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하죠. 누군가가 명령적을 위반합니다. 허가를 위반합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 무허가 음식 사 먹은 적 있죠? 고등학교 때 무허가 음식을 사 먹게 되면 무허가 음식을 판매한 개인과 그 사 먹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허가 영업, 허가업을 위반하게 되면 적법 요건이 있기 때문에 처벌 또는 강제 집행 받아서 벌금 때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돈 냈던 거, 3,000원 주고 먹었던 거 사법적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돈 주고 받는 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행위는 처벌받지만 사법적인 돈 주고 받았던 건 유효하니까 무허가 음식점에서 여러분 저 핫도그 먹고 무음점이니까 돈 안 내고 가겠다. 큰일 나죠. 돈은 내야 됩니다. 사법적은 유효합니다. 그 주인만 처벌받습니다. 이걸 보고 적법 요건은 된다. 효력 요건 아니다. 반대로 무인가, 형성적 위반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뭔가 하게 되면 적법 요건 아닌데 효력 요건이 돼서 처벌 강제 집행은 안 되지만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가 행위는 처벌받지는 않지만 사법적 효과가 무효가 되게 돼서 정반대의 결과가 되게 됩니다. 이건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적법 요건, 효력 요건인데 일단 허가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 먹었어도 그 주인은 처벌받지만 나는 밥 먹은 대가, 그 대가는 3,000원은 줘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사 먹잖아요. 무허가 음식점. 그래서 경제적인 사법적 거래는 유효하다라고 하고 인가에서 다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행정의 내용, 적법 요건, 효력 요건이 있다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시험은 하명, 허가, 특허, 인가가 대부분 시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허가부터 정리를 해보면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데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뭔가를 막 팔잖아요. 김밥이나 이런 거. 왠지 불안하죠? 괜히 그거 먹고 잘못되면 어쩔까? 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사면 그냥 안전하게 먹는데 또 길거리에서 아무나 이렇게 그거 들고 나와서 음식을 팔거나 이러면 이 사회가 무질서해집니다. 허가받은 사람만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가가 허가받지 않고는 영업하지 않을 그 의무를 부과했다가 허가받고 야서나 영업을 하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허가지요. 허가는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는 영업하지 말아라 부작 의무가 있고 그걸 풀어주기 때문에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게 바로 이 허가지요.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해 주는 게 허가입니다. 금지를 해제해 주죠. 묶어둔 걸 풀어줍니다. 영업 못해 묶었다가 이런 요건 갖춰온 사람만 해줄게. 그거 풀어준다면 이게 바로 허가요. 금지 해제죠. 어떤 게 있나요? 음식점, 숙박업, 통행금지 등 이런 거 해제 주는 게 허가입니다. 음식점 생각하시면 되죠. 술 파는 음식점. 우리 삼겹살집 하겠다. 여간하겠다. 그럼 허가받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좀 생소하시죠? 이제 사례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 특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명 특허 생각하지 마시고 형성적 행위, 설권 행위, 특허입니다. 형성적은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게 형성적이에요. 설권은 권리가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특허인데 애국인을 기여가 해주고 공무원 임용, 여러분 공무원 임용되면 그게 특허입니다. 어업면허 강업어가 해주지요. 가두리 양식장, 그 바다를 나만 독점적으로 그 양식장 할 수 있습니다. 강업어가 그 강물 자기만 켤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여객 자동차 사업 면허, 버스, 공법인 설립, 재개발 조합 설립 등 이런 것들이 특허입니다. 이런 특허는 속된 말로 엄청 돈이 되는 행위예요. 엄청 나에게 혜택을 주는, 귀하거나 공무원 되면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걸 함부로 해주지 않아요.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특허라고 하죠. 특허는 발명 특허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신분이 포괄적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가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사립학교 설립인가 받는다. 이런 말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사립학교 재단법인을 만듭니다. 정관 작성하고 이사 선임 등을 해야 되죠. 그걸 보고 기본행위라고 해요. 절반의 행위, 50%의 절반 행위를 개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관할청 가서 인가받아야 되면 교육청 인가를 해주면 그거 절반 행위가 돼서 개인들이 하는 절반 행위와 행정청이 하는 절반 행위가 결합돼서 나머지 그 효과가 완성돼서 보충시켜준 행위를 인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한 거 절반, 행정청이 한 거 절반에서 100% 완성시켜준다면 이걸 인가라고 해서 완성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거 토지거래 허가제. 땅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너희들끼리 계약을 맺었다면 그래갖고 소유권 넘어가지 않아요. 관할청 인가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의미가 인가이고 그래야만 유효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인가를 안 받고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들은 사법적 무효입니다. 무인가행위는 사법적 효과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허가와 다른 점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게 인가입니다. 완성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률행위적 행위였다면 준법률적 행위는 기속이며 법대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확인공증 통지수리 행위라고 하죠. 확인받는 건 선거 끝난 다음에 당선자 결정, 합격자 결정,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합격 증서를 받아요. 그게 행정청이 너 합격생이다라고 판정해 줍니다. 확인하고 판단해 주죠. 마치 그 축구나 야구에서 심판이 세이브 아웃 하듯이 판정해 주는 게 확인행위입니다. 다툼 있는 거, 누가 합격자인지 누가 당선자인지 다툼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거, 이걸 확인행위라고 하죠. 판단 표시. 공증은 인식 표시라고 해서 서류 발급해 주는 거죠. 우리 등 초본 떼는 거 다 이 공증입니다. 등본 초본 이런 거 떼는 거 다 공증.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표시하죠. 공적 증거력이 주어집니다. 그 서류 떼면 내가 증거가 주어지잖아요. 통지는 알려주죠. 독촉장을 발령합니다. 세금 제때 안 냈더니 독촉장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독촉. 그리고 소장을 수리한다라고 해서 이 소장, 수리. 소장 제출하니까 받아서 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소장 수리 이런 걸 수리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소기호 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행위다라고 얘기해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행정처분이 되니까 쟁송 들어가서 이거 못 받거나 거부했거나 허가 받았는데 행정청이 이걸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행정처분이 돼서 개인들은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에 해당되면 대부분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행정행위 등은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있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이 있죠. 근데 이런 행정행위에다가 그냥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술집 허가해 줄 테니까 소음이 많이 일어나니까 마이크 소리, 방음시설을 완벽히 하라고 조건 등을 붙이게 됩니다. 부관 등을 붙여서 행정청이 해주지만 이 정도는 따르라고 부관 등을 붙이게 되지요. 그런 부관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에 다시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부관과 하자를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